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이선옥 작가님, 갓선옥. 네,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선옥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선옥입니다. 우리 이선옥 작가님 100분 토론 출연하셨고요. 예, 늦은 네. 밤까지 토론하셨는데 네. 참 훌륭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완벽한 그런 논리를 전개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참 저는 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보면서 느낀 네. 건데 공무원 같다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 네.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민원인이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은 여가부 폐지하라는 입장이고, 저기 장혜영 씨는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여가부 폐지는 다 반대잖아요.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인사가 나오셨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정의당 의원이 나오셨지만 어쨌든 그런 건 좀 느꼈어요. 백도 뒷얘기 좀 잠깐 할까요? 그러시죠. 예. 어떤 느낌이냐면 말을 뭐 끊이지 않고 유창하게 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해서 그 말에 알맹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잘 들어보면 뭐 하태경 의원은 살짝 중간중간 뭐 버벅거리거나 더듬대기도 했지만 그냥 어쨌든 폐지라는 자기의 확고한 주장이 있고 그 이유를 대는데 네. 상대방 장의원 쪽에서는 뭐 계속 그러니까 말은 계속 끊이지 않고 나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의미값이 들어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듣는 순간 계속 사실 다 반박이 가능한데 그 토론회라는 게 순서가 저한테 올 때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반박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하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말을 계속 들어봐도 뭐 청소년들이 어가부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막 자기한테 걱정하는 전화를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감성 논리 저한테도 여가부 꼭 폐지시켜달라고 전화 한 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로 치자면 나도 전화 많이 받았는데 메시지도 많이 받고 네네네. 저한테도 제발 여가부 폐지시켜주세요 하면서 거의 뭐 울면서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여가부 때문에 뭐 우리 애들이 어떻다 많거든요. 사실 그런 감성 논리로 접근할 건 아니죠. 아니 근데 그런데, 여가부 폐지를 요청하면서 왜 울까요? 우시는 분들의 절박함은 어떤 당연히 내용이었을까요? 있죠. 네, 어떤 지난 그 수년 동안 예. 예를 들어서 아드님이 미투를 당해서 억울하게 정말 고초를 겪어서 예. 뭐 자신도 뭐 이렇게 그 마음의 병을 얻으셨거나 아이고. 이런 분도 있고 뭐 20대 남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20대 남성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남성을 아들로 가진 부모 그리고 자기 딸과 갈등이 있는 아버지 네. 뭐 이 영향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지 저한테 무슨 단순히 그 한남 뭐 이대남 이런 사람들이 저를 지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오는 사연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 검열 당하거나 자기 검열 때문에 창작행위에 압박을 아이고. 받고 예, 이런 예, 분들 그다음에 창작지원금을 페미니즘 뭐 같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스스로 원치 않는데 그걸 써서 내야 되는 정말 양심의 자유 침해죠. 이런 것들을 여가부가 하고 있는 걸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게 다뤄진다고 하니까 저한테 저도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하고 그런 말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곡된 선동인 게 청소년들이 왜 걱정을 합니까? 청소년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예, 원래 교육부로 이관하면 됩니다. 복지부로 가면 되고 원래 거기서 떼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여가부 차관도 나와서 우리 피해자들은 누가 돌보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울려고 하시잖아요. 울먹거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가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
피해가거나 그것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호도하는 것, 그런 태도는 맞지 않다. 아니 반려도 그렇고 참 의원도 너무 그렇고. 안타까운 게 네. 말이죠. 아니 국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고통을 네. 준다?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단순히 여성, 남성 이런 문제는 아니고 저는 우리 삶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들이죠. 그래서 어제도 저는 주로 기본권 측면이나 양심의 자유 이런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뒷얘기니까 말을 하자면 진행에 약간 불만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제가 그 이유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진행자께서 네. 여가부 폐지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경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헌법, 기본권, 그럼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낯서니까 이거 반헌법 이렇게 저 반헌법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반헌법으로 자꾸 정리를 하시면서 이거는 좀 너무 센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요점이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는 안 다뤄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정리 요약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제 말 대목에 질문이 많으셨어요, 사회자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불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정리 요약을 제가 말한 것의 내용과 좀 다르게 계속 정리 요약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제가 여가부의 K-페미 비즈니스 카르텔을 쭉 읊었는데 그게 뭐 다른 부처도 그건 다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것도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만 또 반박할 기회 없이 시간이 넘어가고. 없죠. 예. 예.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이게 토론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안에 뭐 1, 2분 안에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반박하고 이런 게 이게 충분치 않으니까 좀 아쉬움은 어쨌든 남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정말. 그래서 그건 느꼈어요. 제가 젠더의 속살에서는 사실 늘 했던 얘기들인데 네네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기준이나 판단 기준 근거를 가지고 여성 문제나 이 페미니즘 문제, 여가부 문제를 보는 것에 정말 낯설게 느끼는구나. 네, 생경합니다. 네.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선옥 작가님하고 방송을 오래 했지만은 네. 지금도 그 매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어이구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점. 그러니까 생전 그 한쪽 지향의 목소리만 듣는 분들이 이 생후에 네. 한쪽 지향의 목소리만 듣는 분들이 이선옥 작가님 이야기에 잘 소화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 꾸준히 들어야 하고 네. 꾸준히 경청하고 교차 검증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네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런 우리 이선옥 작가님하고 말이죠. 방송을 저 천년만년 더 같이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 뭐 이달 말로 이렇게 또 갑자기 쉬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네. 아픕니다. 예. 붙잡아 보려고 뭐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일단 당분간 네. 집필 활동 하신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다시 오시게끔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은 네.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아니 할 일이 네. 너무 많은데 또 해야 할 메시지가 많은데 내놓을 메시지가 많은데 말이죠. 예.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 작업에 좀 제 책도 그렇고 네. 채널도 그렇고 제 사이트도 그렇고 집중해야 될 일이 좀 생겨서요. 여러분이 많이 김용민 TV 통해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니 다음에 또 나오셔야지. 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저 이선옥 작가님을 여기저기서 막 불러가지고 김용민 TV 나올 시간이 없다. 기쁘게 보내드리는 건데 그 차원은 아직 아니고 그것도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셔야 하고 매주 뭐 그냥 뭐 한 건 이상의 이슈들이 터지잖아요. 젠더 이슈가. 이것도 그렇죠. 좀 풀이를 또 해주셔야 오늘도, 하고. 예,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큰 이슈가 터지면 뭐 그때 일시적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 그건 알겠습니다. 뭐 해야죠, 당연히. 예, 약속을 네. 받아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시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네, 오늘 제가 그 K페미 비즈니스의 흐름도에 대해서 그 음, 여성인권진흥원과 또 대전시 서부 청소년 성교육센터 사례로 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성인권진흥원 때문에 또 시끄럽습니다. 음, 그리고 대전 서부 청소년 성교육센터는 음.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는 사례일 텐데요. 아니, 무슨 이, 그 단체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다 네, 공공기관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이제 여가부에서 음, 사업비를 받아서 음, 여가부 플러스 지자체가 이런 여성단체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이 진출해 있는 수많은 뭐 음, 상담센터, 뭐 여러 교육기관, 음, 상담기관, 이런 기관들의 주요 음, 사업비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저는 음. 여가부와 지자체들이 주로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 최근에 여성인권진흥원의 그 직원이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실수로 음, 그 욕설을 넣어가지고, 아니, 공공기관의 네, 대표 계정인데 거기다가 욕설을 네네네. 섞었다고요? 예, 뭐라고 했냐면, 커밍아웃 후 부모의 음. X 같음 견디는 꿀팁 좀 알려줘. 이렇게 X는 트위터가, 조시겠군요. X는, 조 같은. 네, 예. 그렇죠. 아, 이건 제가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조 예, 같은. 그런 트윗이 올라와서 음,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음, 그 계정 담당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문제가 돼서 바로 삭제가 되니까 음, 여성진흥원 쪽에, 여가부 쪽에서는, 이게 여가부 산하기관이에요. 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해킹당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음, 이제 하태경 의원실에서 또 이거를 이제 파고드니까. 알아보니까, 예, 해킹은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음, 직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예, 예, 직원이 지가 이제 운영하는 계정이 그렇죠. 있었는데 막 거기다가 네네. 올리던 거를 그 이 계정이 네. 바뀐 줄 모르고 그렇죠. 올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어떤 계정 운영, 언론사들도 음, 그런 일을 하잖아요. 누군가는 음, 그 공식 계정을 운영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언론사면 기자, 뭐 여기 공공기관이면 직원. 음, 근데 지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95%랬나? 하여튼 그 음, 정도로 그냥 다 여성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는 또 당연히 페미니스트가 많겠죠. 왜냐하면 예, 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것이 설립된 자체도 페미니즘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뭐 여성 폭력에 대응하고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영한다, 이런 목적이니까 음, 사실 페미니스트들의 또 진출하는 한 가지 사업, 그 진출 영역이 됩니다. 음, 거기에 이제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계정 운영자처럼 이 계정 운영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페미인 거예요. 트위터 음, 하는 페미니스트. 트위터하는 페미니스트. 예, 예, 그 투페미인데 그 사람이 팔로우하는 계정들이 다들 페미니즘, 음, 페미니즘 관련 단체, 음, 뭐 메갈리아도 있고 이런 음. 식으로 그냥 그 사람, 워마드가 없다는 법도 없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이 한눈에 드러나는 음, 그런 사람이 여성인권진흥원 계정을 운영하는데, 음, 그렇다면 이게 그 직원 하나의 독특한 성향일 것인가? 음, 여성인권진흥원 같은 곳에 여성이 진출해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페미니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평소에 긴장감이 없느냐? 음, 이 사람들은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고 페미니즘 계정들을 음, 팔로우하고 음, 이런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음, 그 여성인권진흥원은 그 원장이 여성민우회 출신입니다. 음. 박봉정숙 아, 원장인데요. 박봉정숙. 예, 네, 이 원장은 지난해에도 그 인사비리, 음, 민우회 출신 직원들을 채용하려다가 음, 인사비리가 불거져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단체 사람 데리고 이렇게 또 채용하려다가 문제가 됐었어요. 음, 그런데 이 문제가 됐다가 지금 무혐의 처리를 받고 음, 복귀를 했는데, 이 단체가 그 윤지호 씨 사건이 났을 때도 여성인권진흥원의 규정에도 없는 걸 그냥 그 사람 피해자 지원이란 몫으로 명분으로 예산을 쓰고, 음, 이런 식으로 정말 문제들이 많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여성 단체들, 여성 관련 단체들이 여가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음,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다 자기 페미
그 비즈니스로, 페미들로 인적 구성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패밀리군요. 패밀리. 그렇죠. 네, K패밀리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내가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행정 관료로서 두는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로서 국가 행정에 페미니즘 이념을 더 퍼뜨리고 페미니즘이 설정한 목표를 더 잘 녹여들어서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그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여성인권진흥원이 뭐 이렇듯이 이런 개정으로 실수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환경운동연합 아덜 쓰레기도 있었잖아요. 아덜 쓰레기. 아덜 네, 쓰레기는 뭐 이제 아들이 쓰레기다. 아들, 예, 만화로 그려놓고 거기 아덜 이렇게 써놓고 우리 집 아덜은 쓰레기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렇소. 태생부터 글이 정해져 있었소. 이랬잖아요. 아유, 진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런 개정, 이 공식, 여기는 뭐 공식 개정이 이걸 잘못 썼다가 올린 게 아니라 그 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올라와서 문제가 됐지만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만큼 그러니까 경계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공적 영역과 자기 개인적,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공적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경계랑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페미 비즈니스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 단체의 사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네. 일단 뭐 계정 네네. 관리자 중에 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개인 계정과 이 자기가 네. 속한 공공기관 네. 계정을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네. 올렸다. 뭐 그게 실수다 해명은 네. 돼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거론하면서 족 같은 이런 표현을 쓴 사람, 뭐 아들을 쓰레기라고 여기는 사람, 물론 이제 아들 쓰레기는 그 환경운동연합 민간단체긴 네네.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름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인데 아마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충격적일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한둘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막대한 여성 단체들에 들어가 있는 그 활동가라는 사람, 이거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니까 직원이지만 그런 환경령 같은 단체들은 활동가잖아요. 활동가 중에서 또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드물고 특히 트위터 페미니스트 하는 사람들은 트위터라는 공간이 이제 정말 개토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토화. 이제 예, 그냥 고립화됐다. 요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건 고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죠. 예, 예. 거기에서 우리가 뭐 정상적인 언어를 쓰고 유머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그런 유머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그런 패륜적인 말,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연 확장이 네. 안 되는, 그러니까 확산이 거기로 되지 않는. 그렇죠. 거기로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던 말을 자기 트위터 다른 개인 계정으로는 뭐 아무렇지 않게 쓰니까 이게 바뀐 줄도 모르고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전 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사례를 보면서 정말 이 해전문 인사와 이들의 성평등과 페미니즘 이념 집단화된 것에 예시가 너무 잘 보여서 이걸 오늘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네네. 우선 대전 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는 단체가 있고 여기는 여가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여성가족부와 대전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성교육 기관입니다. 네네네. 네, 최근에 그 내부 직원들이 자신들이 사업을 불법으로 센터장에게 강요당했다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기관에서 지난해 대전시의 청소년들 12%가 무려 N번방에 접속 시도를 했다. 이러면서 N번방에 대한 그 청소년들이 N번방에 접속하면서 이런 끔찍한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식으로 이거를 되게 충격적인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접속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그 N번방에 청소년들이 막 접속하려고 했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센터장이
성인권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 사태를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자기들의 이제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설문 결과가 조작이었다고 그 내부 직원들이 이번에 폭로하면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설문 자체가 조작이었다고. 오, 어떻게 설문을 조작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그 센터장과 나눈 녹취록도 밝히면서 청소년 대상 1000명으로 이 설문을 N번방에서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설문자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조작해서라도 그 숫자를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안 된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아이고. 처음에 거부를 했지만 재차 압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작이구나, 조작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런 게 하나 나와야 우리가 1억 5천 예산을 받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단체가 활동하는 것처럼 다 외부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야.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건 좀 악마적 행태 아닙니까? 그 센터장 정말 지역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예요. 야, 그래서 이건 정말 엽긴데.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보세요. 그 센터에서 설문을 조작해서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이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대책이 뭐냐. 성교육을 더 강화해야 된다.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해야 된다. 자, 그래놓고 이 단체 센터장이 성평등 강사 양성 교육에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냐? 대전의 또 다른 여성단체에서 강사 양성 과정을 주관해서 이 센터장을 강사로 부릅니다. 야, 그러면 정말. 그 여성단체를 통해서 그 여성단체에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 기관에서 인증한 성평등 강사 교육 수료증을 들고 각 학교, 기관으로 성평등 강사로 나갑니다. 와, 자, 이렇게. 이게 공생관계구나, 공생관계. 네, 이렇게 정말 거대한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대전의 예가 아니라 뭐 전국의 예예요. 전국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예, 포진되어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센터장은. 근데 이 네. 직원들이 예. 왜 이거를 폭로했느냐라고 네.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이 설문을 조작하고 우리 지역의 대전 지역의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하는 것에서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방이 얼마나 우리 시끄럽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러한 범죄. 아니, 흉악범이죠, 흉악범. 그게 예, 흉악범 막 사형시켜라 이랬잖아요. 예. 그런 보도가 나고도 청소년들이 그 N번방에 접속해서 그걸 공유하려고 했다? 저는 뭐 호기심에 접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체 그게 뭔지. 0.00112%도 많아 보이는데 12%라면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이런 걸 조작하면서 만들어서라도 발표해라. 이렇게 센 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건 범죄예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윤리의식 범죄. 같은 게 없는 이런 수준이 범죄가 아니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산도 받아야 되고 전에는 이게 페미니즘 논리상 이런 게 이제 선정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발표가 되어야 이 사태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게 미러링 논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우리 사회가 반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덕 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러링 같은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문명의 방식이 아닌 것을 하면서 뭐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 수치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있는데 이 센터의 또 다른 비리는 이 사람이 아까 센터장으로 나갔잖아요. 성폭력 예방 강사를 선발하면서 전문 상담원 교육을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자격 조건을 갖춘 것처럼 또 조작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조사를 받을 이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뭐냐면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면서 이들 학교에 강사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학교 나가서 강의하면 돈도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요.
이 단체의 센터장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페미니스트. 이래서 뭐 10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증 첨부를 하는데 100시간 이수 안 한 사람들도 그냥 내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수료증을 줘서. 그래서 이수를 다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이수라고 공고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또 둘러댔는데 그렇게 이수해야 그 수료증을 준다는 공고문이 다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해명까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사실에도. 아이고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진짜. 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예, 이 센터장이란 분이 예. 제가 여기서 왜 페미니즘이 국가 이념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입증해서 보여드리는 사례라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네. 예. 이 센터장이란 분이 아까 말했던 그 성평등 교육 양성 과정, 그 과정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자, 그 강의 내용을 이게 잘못인들도 모르니까 기사로 막 내보냅니다. 자, 강의 내용을 보세요. 제목이 성평등 수업을 듣는 걸 넘어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동지를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하면서 이제 이게 2020년 얼마 안 된 겁니다.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과정.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평등은 페미니즘. 타이틀도 이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성평등 교육의 이해인데 이 강사가 한 말이에요. 성평등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 대전시 다른 여성단체의 그 활동가 양성 자격증을 수료증을 받으러 온 여성단체 활동가들 다 페미니스트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청중들이. 수료생들이. 성평등은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성평등과 함께 이퀄리즘이란 의미를 얘기하시지만 페미니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반드시 성평등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해야 해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왜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하는지 이번에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성평등 강사 양성 과정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자, 성평등이 페미니즘입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학교에 강의 나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성평등은 페미니즘이라고 가르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성평등이 성평등이지 왜 페미니즘이냐.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이거는 여성을 그 본 위로 두는 그런 이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익을 위한 이념이에요. 이름부터 페미니즘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여성의 이익 증진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국가기관이 이런 강사들을 양성해서 여가부는 이런 강의 내용 단 한 번도 관리 감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가부 교재가 교육 교재가 페미니즘인데 뭘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네 이렇게. 네, 다 똑같은 이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념 집단화돼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강의 내용 이 센터장뿐만이 아니라 그 양성 과정이 뭐 100시간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강의 내용 한번 볼까요? 예. 자, 우선 여성운동사를 듣습니다. 여성운동사? 가부장제, 여성운동사 그걸 듣습니다. 그다음에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 페미니즘, 젠더, 섹슈얼리티, 여성노동 성평등 관련법, 페미니즘, 젠더, 섹슈얼리티 2 과정, 자, 여성의 외모 강박과 탈코르셋, 여성폭력과 인권, 여성으로 살아가기, 자기방어, 여성주의 인식론. 자, 이게 성평등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모르시잖아요. 어떤 강의를 받고 이 사람들이 강사로 뛰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네. 이렇게 나간 수료증 받고 100시간 그 형식적인 교육 받고 나간 페미니스트들이 사회 각 기관, 기업, 교육,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대학, 기업, 정부기관, 민간기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가서 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젠더 갈등, 성별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가부가 있는 한? 다 세금입니다, 이거. 다 세금이에요. 자기들 시민단체라지만 자기들 돈으로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권인숙 의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또 성평등, 전국민 성평등 교육법을 발의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이 그걸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지금 있어.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 폭력이 심각하고 젠더 갈등이 심각할수록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전생에 걸쳐서 촘촘하게 전생에 걸쳐 어떤 주기에서든 성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 페미진영은 주장을 합니다. 너나 받으세요, 그거를. 그 네? 법안을 발의했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K-페미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회전문이, 그 카르텔이. 그 페미니즘 교육받고 페미니스트들이 정부 돈으로, 여가부의 예산으로, 우리 국민의 예산으로 여성 이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면서 아, 여성부가 얼마나 우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그래서 기능을 확대해야 되고 성평등 교육 더 강화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거 더 하게 예산 더 늘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가족 청소년 내세우는데요. 이게 가족 업무고 청소년 업무입니까? 아니지.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업무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을 위한 업무입니까? 분리할 때는 가족 청소년 내세워서 그 뒤로 숨고 예. 더 웃긴 거는 그래놓고 뒤에 말할 때는 더 성평등한 부처로 성평등 사업 열심히 하겠대. 본인들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또 보니까 말이죠. 여성가족부의 그 폐지 목소리가 높고 실제 여론도 높거든요. 높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꾸겠대. 자기들이 먼저. 네. 그래서 예. 저는 그 100분 토론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름 바꾸고 그대로 있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인적 구성이 지금 이렇게 페미니스트들로 이념 집단화돼 있는데 네. 이름 바꾼다고 이게 사라질까요? 여성가족부가 지금 전국에 이렇게 문어발로 우리 모세혈관처럼 진출해 있는 여성단체, 그들이 배출해낸 강사들,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페미니즘 이념 교육은 국가 중립성 의무 위반입니다. 국가는 맞아요. 중립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전국민 반공교육을 이제 쫓아내니까 그 자리에 전국민 페미니즘 교육이 들어섰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예. 국가가 국민에게 특정 이념을 왜 주입하고 사상교육을 시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실 그럼요. 개신교 기반의 학교에서 교양 과목으로 뭐 기독교 결혼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원하는 사람은 야 들을 수 있는데 그 과목을 그렇죠. 개설할 수는 있는데 그 네. 의무 교육 전 반대입니다. 채플도 제가 마찬가지고. 예, 제가 어제 백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대학들이 이 성평등 교육을 의무유사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왜냐하면 못해. 그렇게 해야 채플도 그래. 채플도. 예, 그렇게 해야 대학 평가에서 정부가 그게 지침에 들어 있어요. 대학 평가에 성평등 교육 이수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했고 교직원들이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더 가점을, 그러니까 더 평가 요소를 더 잘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관들은 이걸 이렇게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인지 교육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할 기관이 없어요. 네. 지금 그냥 여가부가 검증 기관인데 여가부가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누가 검증합니까? 성인지 교육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성학 강사들이, 여성학 전공자들이 들어가서 그 교육 내용을 짜서 어제 하태경 의원 들고 나온 사례들에 장영 의원 뭐라고 대꾸합니까? 그거 옛날 건데 2019년, 2020년이 무슨 옛날 일입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일부 사례로. 일부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전체 사례예요. 전체. 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직장에서 성평등 교육하는 거, 성희롱 예방 교육하는 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국가가 이런 이념 교육을 국민들을 향해서 시키고 있고 특히 민주당 같은 곳에서는 그 여성계 출신 의원들이 이걸 더 촘촘히 해야 된다고 법을 발의하고 이런 지경을 제가
어제 그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양심의 자유 침해고 표현의 자유 침해고 이렇게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기 때문에 네. 그 결과로 그러니까 자꾸 반발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다. 지금 네. 댓글에 뭐 제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이 패미로 무너지는 줄 알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성별 갈등, 대한민국에서 이런 갈등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소한 일일까요? 사소한 과연? 일 아닙니다. 사소한 일 아닙니다. 예. 네. 또 이렇게 뭐 저 이선옥 작가가 이렇게 주장하면은 뭐 반대편에서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면은 참 좋겠는데 토론은 또 안 합니다. 회피해요. 예. 예, 백도에서도 제가 얘기하면 이제 저는 장의원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좀 몇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얘기에 대해서는 좀 반박이 아니 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가 뭘 그렇죠. 알아? 지야말로 뭘 안다고 자기야말로 뭘 안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참 뭐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그래요. 뭘 모르는 것들이 말이죠. 예. 하여튼 목소리만큼입니다. 시간이 예. 있었으면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 살에 들어서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고 어쨌든 다음에 그런 자리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에 나가시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위협이 되니까 위협이 되는 상대는 부르지 않죠. 또 아마 또 우리 이선옥 작가님 또 한번 낙인 찍혔네 싶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 이 세상은 패미가 지배하고 있는데. 좀 그러게요. 적당히 좀 하시지. 왜 너무 좀 드세게 나오셔서. 아이고. 네, 그래서 어제 저도 뭐 한 줄 요약하면 여성가족부는 지금 인적 네트워크, 인적 구성이랑 그 사업이 헌법이 아니라 헌법으로서 행정부처가 아니라 페미니즘 부처로 전락했다. 이념 집단화되어 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생각합니다. 이선옥 작가님 하나만 더 여쭙자면은 네. 여성가족부에 여성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주의자들이 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정부 부처에서 일한다면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네. 알고 있는데 거기는 좀 네. 다른 모양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개방형 직제로 많이 들어가서 정말 어공에서 늘공화된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늘공이 네. 많은데 여성가족부는 그렇죠. 특별히 어공이 많고 그 어공 자리에는 대개 페미니스트들, 여성운동가들,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늘공들은 대부분 그 청소년 가족 업무들 있잖아요. 네네. 원래 다른 부처에서 떼온 거. 그래서 그 부처로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지 이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떼와야 되는데 여가부가 고유 업무가 없으니까 네. 그럼 공무원 시험 붙은 중에서 처음에 그 부처 규모가 되게 작게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여성부로 이름 만들어서 출범해놓고 이제 뭘 할 거냐. 업무가 없잖아요. 네. 다른 부처와 달리. 예. 이게 되게 기형적인 부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위원회쯤으로 있어도 그냥 적당한데 이게 행정부처로 사업부처가 되다 보니까 뭘 집행해야 되는데 여성을 위해서 뭘 집행을 하지? 여성은 우리 다른 모든 의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동도, 교육도, 환경도, 뭐 고용도, 국토부도 뭐 다 있잖아요. 네. 뭐 법무부도. 제가 여가부 다룰 때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행정부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 운영 원리는 그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전 국민의 삶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처예요. 네. 근데 여가부만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 여성만을 위해서 뭘 하지? 그러니까 성평등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차별 없앤다고 성차별 교육하고 이걸 행정부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는 되게 기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이런 가족과 뭐 청소년, 돌봄 이런 것들이 여성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명분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걸 떼어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늘공들이 오셨죠. 원래 부처에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부처 자체의 태생이 저는 기형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은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처럼 성평등 이런 의제 같은 그 모호한 개념들을
사업으로 삼으니 사업이 없고 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능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본권 면에서 네. 정부 부처의 정부 부처 국가 통치 작용은 능률성의 원리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반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한 그런 문제들로 해서 저는 폐지가 맞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이선옥 작가님 앞으로 2번 더 방송하실 텐데, 아유 참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잠깐만. 네네네. 이 여가부 폐지를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걸 똑같이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 있죠. 예.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매우 안타깝고요. 또 그런 걸 가장 앞장서서 얘기하는 권인숙 의원 같은 분이 또 이재명 캠프에 상황실장 이렇게 영입됐다는 기사를 보고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문제를 좀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는 분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진영 논리로만 접근하거나 정말 매우 그 현상만을 보고 일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상의 일부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착잡합니다. 하여튼 이재명 지사가 여성들한테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그러니까 표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국민들을 봐야지. 기혼 여성분들한테는 지지율이 높은데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는 좀 그러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로서도. 다 자기 부모, 가족이 여성 딸만 있습니까? 우리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는 아들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꼭 남자 청소년만의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참 조금만 더 정말 진영 논리 넘어서서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지만 참 기대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늘상 결론이 나네요. 정말 착잡합니다. 접진 마시고요. 지금 예선 경선 단계니까 집권 하고 나면은 저는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이선옥 작가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